진짜 호봉님, 예? 이런 질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나 몰라. 태국 여행 갔을 때 막 바퀴벌레 튀김 이런 것도 먹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10월 24일 월요일 오후 9시 30일의 힐링 토크쇼 호mon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바로 이 30일의 힐링 토크쇼에 초대받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5기에서 6기로 연장해서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저 실제 현생 일도 조금 먼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제 닉네임에서 보여지는 것 같이 성과 관련된, 이게 오타가 아니라 정말 그대로 오타 없이 쓴 선생님이고요. 우리 보통은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성교육을 하고 있고요. 성교육을 비롯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또 양육자를 대상으로 성교육뿐만 아니라 리더십 교육이나 진로 특강 이런 것들을 나가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저는 닉네임을 딱 처음에 보고 오기 때 '우와 이게 과연 이 브랜드에서 가능한 콘텐츠인가?' 이랬는데 어쨌든 열심히 활동하셔 가지고 지금 6 기까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쪼끔 네. 이따가 그런 부분도 에피소드도 한번 들어보고 실제적으로 어떤 경로로 이 브랜드를 알고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좀 친한 오빠가 여기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한 지 꽤 오래되었고요. 이제 그냥 '한번 해 볼까? 인플루언서 모집하네.' 여기 보고서 뭐 되든 안 되든 '그냥 해 보지 뭐.' 하고 지원을 했는데 덜컥 돼 버려서 '어 내가 인플루언서라고?' 막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다가 뭐 어찌저찌 하다 보니 되어서 저도 좀 놀랍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한 하고 해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음. 좀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새로 오신 분 신혜근 님 오셨고요. 누제니 님, 엘빈세 님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다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초대 손님 선생님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닉네임에서도 이야기했고 방금도 이야기해 주셨지만은 하시는 콘텐츠가 어떤 쪽에 미드업을 하셨는지 조금 이야기도 해 주십시오. 네. 저는 정기 미더으로는 이제 제 원래 본업에서 가지고 있던 성교육을 가지고 왔었는데요. 이 브랜드가 처음에 가입했을 때는 뭐 만 14세 이상임에 동의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거에 대한 확인이 전혀 없고 실제로 여기 내에서도 다른 분들을 만나 봐도 초등학생이 아니라 심지어 막 5살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콘텐츠를 막 오픈해서 많이 엄청나게 하지는 못했고 사실 하기는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요즘 점점 일반 유저가 많아지면서 쪼끔 수위를 자제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예 성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다가 쪼끔 더 포괄적으로 "성과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랑에 관한 거를 하면 솔직히 되게 포괄적이잖아요. 우리 성이라고 했을 때 되게 약간 육체적인 이런 걸 떠올리기도 하는데 사실은 정서적이나 사람 관계 이런 관계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도 충분히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좀 '비중이 적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서 이제 포괄적으로 우리 '성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정기 미더은 보통 월요일이나 화요일 11시 밤에 11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페셜로 진행되는 미더 같은 경우에는 쪼끔 더 소통방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소통방에서도 그러면은 아무래도 선생님이 주제가 그런 것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게 되나요? 아니면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되나요? 그냥 정말로 말 그대로 여기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서 그때그때 미덕 주제에 맞게 이야기를 하거나 정말 성에 관해서 질문을 하면은 당연히 해 드리기는 하는데 제가 처음에 잡고 시작하는 주제는 성은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 네네. 나연호 님도 새로 오셨고 지지 님도 오셨네요. 나연호 님은 아마 내가 나연호 님 이야기해서 귀가 간질간질해서 들어오셨을 거로 추측이 됩니다. 반갑고요. 어 성에 관련된 미드업을 할 때 뭐 남과 다른 콘텐츠가 되다 보니까 쪼끔 에피소드도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으세요?
제가 중간에 정말 난이도가 높게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정말 19금을 걸어야 될 정도의 콘텐츠였고 실제로도 중간에 비공개 방으로 돌려서 제가 다른 분들이 비공개가 아닐 때에도 계속해서 참여자분들이 어떤 분들이 들어오시는지를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아는 분들이면 이제 편안하게 진행을 하는데 쪼금이라도 익숙하지 않은 완전 낯설은 닉네임이나 아니면 이 기본 세팅된 그런 그 닉네임들 있잖아요. 처음 네. 이 브랜드 가입하게 되면 네. 생기는 닉네임이면 쪼끔 긴장하고 수위를 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이런 수위가 높아서 되게 좋았다고 저도 되게 떨리는 시도이기는 했는데 네네. 저한테 인스타그램 DM으로 질문을 주시면서 자기가 이런 걸 정말 배울 데가 없었는데 이런 걸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피드백을 주신 경우가 있어서 음. 저도 그게 되게 기억에 남고 '아 제가 하고 있는 미덕이 누군가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걸 통해서 되게 20대 30대 그리고 나중에는 10 대나 그 이상의 분들에게도 더 많이 가닿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에게는 되게 당연하기도 하고 어떤 분께서는 들어오셔서 "이런 거 다 알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는데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하지 않은 것들도 많더라고요 관계에 있어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되게 음지처럼 생각을 하고 인제 뭔가 겉으로 꺼내 놓기에는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사실 친구랑도 그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여기서 되게 그런 그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오픈되게 뭔가 제가 또 그 미덕을 진행할 땐 정말 아무렇지 않은 듯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더 좋았다고 해 주시는 피드백에 좀 감사하기도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네. 더 이야기해도 될까요? 예, 그렇죠. 네. 한 번은 좀 어려웠던 주제에 대해서 얘기했던 건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 지금 백래시라고 하는 것도 심하고 이 성이라는 주제가 되게 민감하고 예민한 주제가 되기도 하니까 동성애나 양성애 관련된 이슈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랬을 때 인제 가치관이나 이런 생각의 차이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되게 약간의 논쟁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정도의 논쟁은 진짜 너무 박수 쳐줄 만큼 훌륭했거든요. 이 정도는 음. 진짜 논쟁도 아니고 정말 너무 진짜 '멋진 토론이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진행이 돼서 저는 나름 만족스러웠는데 개인적으로 또 DM이 와 가지고 "이런 성별 이슈는 가급적 다루지 않아 줬으면 한다."고 그전에는 물론 되게 유익하게 잘 듣고 있는 유저분이신데 "요런 거는 쪼끔 예민하지 않았나." 그래서 음. 어느 좀 특정한 분이 약간 발끈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음. 미덕 분위기를 흐리기도 하는 게 생기기도 해서 좀 "마음이 어렵다."라고 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하고 "이 정도면 그래도 진짜 건전한 토론이고 충분히 이야기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혹시 네. 미드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나는 아무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신고를 당하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건 뭐 네. 제가 염려스러웠던 상황은 발생하지는 않았네요. 다행입니다. 예예. 네. 그래서 감사하게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았고 음음. 그래서 쪼끔 이미 알고 있는 제 미덕을 알고 계신 분들이랑은 라포 형성이 많이 되어서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는데 깊은 내용으로 가기도 하는데 그전에는 "아 저는 이런 내용을 해요."라고 사전에 이야기를 해 드리기도 하고요. 음. 신고당한 거는 아닌데 이제 쪼끔 이게 편견일 수도 있는데 그냥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분들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나이가 쪼끔 있으신 분들께서 30대 후반에서 40대 분들께서 나중에 다른 소통방에서 저를 만났을 때 음. 있다가 "1 분도 못 있고 나왔다." 혹은 음. "들으려고 앉아 있었는데 너무 계속 불편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신 적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꺼내서 말을 하는 게 익숙치 않은 분위기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구나 요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시네요. 어 후원해 주신 찐누씨님, 수지키님, 한직구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후원해 주시는 금액은 제가 다른 분들 미드업에 가서 후원을 해 줌으로써 보답을 하겠습니다. 이서연님 반갑고요. 어
지금 선생님께서 이렇게 다루는 주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도 사실은 아무래도 이제 관심도를 가지는데, 제가 저번에 선생님 미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너무 유교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선생님도 동의하세요? 너무 유교적이다는 내 발언에? 어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예. 굉장히 좀 양극화되어 있다? 이런 느낌도 예. 저는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말이 적절할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이성을 사는 데서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쉽게 하는 것도 없다고 들었는데, 의외로 이게 또 정식적인 뭐 지상파라든지, 지금 우리 미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나왔을 때는 그런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막 금기시하다시피 이런 문화가 병행해 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선생님이 그런 부분에서 교육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그런 문화 자체를 만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존경도 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좀 들어요. 물론 선생님이 처음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이 프렌드 안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루시는 분은 선생님이 아직까지는 유일하지 않은가 싶거든요. 예예. 새로 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하는데, 이게 나이가 걸려 있지 않기 때문에 또 항상 그분들을 닉네임을 쳐다본다는 말에 좀 안타깝기도 하네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자 계속 좀 후원해 주시는데, 세라피노 K님, 그다음에 소비마 님, 금정 대통령님, 다들 고맙고요. 자, 지금 저희가 사진 자료를 좀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네. 이렇게 인터뷰 질문지에만 한정되어 있는 그 부분에 조금 벗어나서 사진 가지고 이야기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네. 자, 첫 장 넘길게요. 와우. 꽃과 샐러드 종류의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일단 앞에 가장 크게 보이는 꽃은 제가 어리다면 어리고 아니다면 아니지만 인제 저희 정확하게 나이를 공개하진 않고 있어서 어 결혼을 좀 일찍 한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랑 얼마 전에 사귄 지 아마 2000 일이 됐는데, 뭐 저는 그런 거를 하루하루 세는 로맨틱한 사람은 아니지만 음. 남편이 그걸 어디서 확인을 하고 저한테 꽃다발을 사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꽃다발과 함께 저희가 항상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데, 제가 사실은 결혼을 해서 시부모님이랑 함께 살고 있어요. 되게 오. 특이하죠. 진짜 특이하신데? 그죠. 요거는 정말 주변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지금까지 제 주변에서. 그다음에 결혼을 하기 전부터 지금 벌써 결혼한 지 만 4 년이 되어 가는데, 결혼했을 때 결혼하기 전에 이미 친구들이 이 말을 들으면 주변 사람들이 그거 다른 보통 이혼각 아니냐고, 같이 살자 그러면 야 이혼이 아니라 그냥 파혼각 아니냐고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이제 많이 우려가 있었는데, 전혀 그런 것과 다르게 너무너무 잘 살고 있거든요. 네. 감사하게도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거의 저희 부모님이 저희를 모시고 사는 것처럼 항상 저녁도 차려 주시고 다 와우.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되게 감사하게 늘 저녁밥을 오늘도 얻어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독립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4년 반, 5년 만에 독립을 하는 네.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독립을 하는 것은 자의로 아니면은 또 시부모님의 권유로, 어떤 아 부분 때문에 독립을 하게 될까요? 그거는 이렇게 막 권유를 하신 건 아니고, 저희가 그래도 이제 좀 나가서 저희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예를 음. 들면 또 2 세를 계획을 한다거나, 뭐 그렇다고 지금 전혀 뭐 못 가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제가 아이를 좀 키우고 싶어 하는 저의 환경과 여기는 인제 부모님의 댁이니까 부모님이 세팅해 두신 환경에서 쪼끔의 차이가 있어서 '우리의 가정을 또 제대로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로 음. 또 독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2000 일을 기억해 주는 남편, 사실은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남편하고 사시니까 또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시부모님하고 같이 살아가는 그런, 어쨌든 약간 현대에 있는 새로운 며느리 부분에서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지만은, 그렇게
잘 살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나이가 조금 들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이상적인 사실은 결혼 생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같이 사는 게 아니고 초기에 몇 년간 같이 살다가 분가하면요.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따로 사는 부부보다는 뭔가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 선생님도 이제 독립을 해서 살다 보면 그게 뭔지 좀 더 느끼실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근데 뭐 사실상 금방 선생님도 이야기해 주셨지만은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은 요즘 사실은 그러니까 시부모, 시아버님 그러니까 시아버님, 시어머님이 며느리들을 눈치를 오히려 본다 이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모시고 사는 게 아니고 얹혀 산다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저도 며느리 그렇게 입장에서는 생각합니다. 그게 인제 절대 그런 생각이 잘 안 들겠지만은 예. 아 저는 완전 격하게 좀 공감합니다. 그러니깐요. 이렇게 해 주시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진짜 밥도 해 주시고 빨래도 해 주시고 제가 진짜 그러니까요. 뭐 딸처럼 부족한 점 직장만 정말 왔다 갔다 하고 많죠. 하면 끝이잖아. 다만 그러니깐요. 내가 움직이는 동선상에서 내 친부모가 아니니까 아무래도 불편한 감은 좀 있다 치는데 그 마음만 쪼끔만 오픈을 하면은 좀 더 편할 때가 많죠, 특히 사회생활 하면서는. 예. 세라피노 K님 예 고맙습니다. 예. 그래요. 뭐 여기 아까 오셨던 민두찜 님도 내 다음에 바로 미더비라서 내가 나가실 줄은 이미 알고 있어. 아직 민두찜 계시네? 아직 안 나가시나? 얼른 나가서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직 시간이 좀 있나. 워낙 아까 말했지 천상계에 있는 이 프렌즈라서 민누찌 님은 빨리 안 나가셔도 되는 모양입니다. 예. 아무튼 와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또 후원까지 다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사진 또 넘어가 볼게요. 예. 오 바닷가에 커피가 보입니다. 어디 바닷가일까요? 예. 네. 여기 동해 바다고요. 제가 최근에 아는 분들이랑 10명 정도 함께 놀러 갔다 오기는 했는데 사실 여기가 제 고향이거든요. 제가 어릴 때 진짜 자주 가던 바닷가이기는 한데 지금 정말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제가 나이가 든 만큼 세월이 지난 만큼 어디 바닷가예요? 망상 제가 지금 어쨌든 동해안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깐요. 망상이거든요 아 여기. 망상이구나. 네. 속초랑 멀지 않죠. 근데 아니 요게 진짜 묵호역이 해수욕장이 큰 망상 해수욕장. 진짜 넓죠. 네. 예. KTX가 묵호역에 정차를 하더라고요. 처음 인제 KTX를 타고 가 봤는데 제가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 주셨어서 이 묵호역 근처에 제 아주 어릴 때 살던 집이 있고 그 근처를 딱 가는 것만 해도 되게 마음이 설레는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한 10년 좀 안 되긴 했는데 제가 대학생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인제 동해를 갈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 음.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돌아가신 다음에는 굳이 이제 시골에 내려갈 일이 별로 없어서 못 갔다가 최근에 다시 가게 됐는데 좀 그때의 추억이 좀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하고 제 음. 추억의 장소 그리고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 주셨던 거 떠오르기도 하고 '아 그래서 내가 또 이만큼 잘 자라 있구나.' 좀 감사하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 또 카페에 가면 시그니처 음료를 좋아해서 이 커피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옥수수 무슨 라떼였는데 그 사장님 같았는데 물어봤어요. "여기는 뭐가 맛있어요?" 했더니 "뭐가 시그니처?" 했더니 "이거래요." 그래서 "맛있어요?" 물었더니 "저는 이거 안 먹어요." 이렇게 당당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겼는데 시그니처인데 사장님이 안 드셔. 근데 참나. 사장님이 이제 단 커피를 안 좋아하시는 건지 너무나 당당하게 자기는 안 먹는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네. 그래도 "잘 나가죠?" 이렇게 하고서 하나는 그냥 오리지널로 시키고 하나는 샷 추가를 해서 이게 커피가 안 들어간 라떼였어 가지고 이제 둘 다 먹어 봤는데 둘 다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음. 망상 오토 캠핑장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오아시스 카페였나 여기 만약에 가시게 되면 추천한다고 또 이야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오아시스 망상 해수욕장에 있는 오아시스 카페랍니다,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이 라엘님 오셨고 계자라님 오셨고 계자라님 이 닉네임이 좀 낯선 닉네임이네. 빈살마님, 베드로님, 벨랑이님, 뉴제니님 이렇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역시 이렇게 어릴 적에 할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살았던 추억이 있는 분들은요. 나중에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많이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냥 뭐 질문은 안 드리겠지만은 할머님 역량에 의해서 지금 현생에 어쨌든 현재에 있는 선생님께서 시부모님하고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되네요. 예. 저는 사실은 묵호 그러면 사신 곳이 지금 묵호가 되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저는 묵호에 여행 갔을 때 그 묵호라는 도시가 너무 좋았어요. 특히 그 언덕 위에 이렇게 등대 있는 쪽에 묵호항이 네. 내려다보이는 와 거기는 제가 인제 캠핑 여행을 다니면서 참 그러니까 그렇게 동해가 내다보이는 그 분위기 자체에 너무 취해 가지고 다시 한번 가려면 이러는데 아직까지 그거를 두 번째 가지는 못했는데 항상 제 버킷리스트 중에서 묵호가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도 "묵호는 꼭 가 보세요." 그런 말도 하는데 지금은 도계시에 속해져 가지고 있지만은 묵호가 옛날에 한때는 석탄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주요 자원일 때 그 석탄 수출은 아니고 거기서부터 석탄을 이렇게 운반하는 그런 항구로 유명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인제 묵호는 사실상 조그만 어떤 지명으로 변해 버리고 동해가 더 이렇게 큰 지명으로 변해 가지고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저한테 묵호항은 상당히 그렇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이렇게 묵호를 아는 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되게 신기하네요. 그래요. 어쨌든 그러면은 제가 묵호에 운을 띄웠으니까 선생님이 묵호 자랑 좀 잠시 해 주세요. 어떤 묵호가 뭐가 좋아요? 좋은 거 저는 사실 모르겠는데 네. 그냥 저에겐 추억의 장소인데 저는 묵호 성당 근처에 살았고 되게 사람들이 되게 편안하고 좋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KTX가 서니까 "동해 바다를 구경하기가 너무 좋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음. 같습니다. 제가 묵호에 갔을 때도 우연찮게 이렇게 길을 묻다가 그분이 하고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문어잡이 선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그게 피문어가 또 거기 잡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걸로 또 기억됩니다. 예. 다음 장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먹는 게 자꾸 나오는데 또 이래 되면 인제 밤이 괴로운 분들이 있을 건데.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좀 먹을 게 나와도 안 괴로우실 텐데 예. 이게 네, 뭘까요? 요건 제가 회를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바다에서 이렇게 살았어서 그런진 몰라도 사실 회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을 다 잘 먹고 다 좋아하기는 합니다, 대부분. 저는 되게 호기심도 많아서 태국 여행 갔을 때 막 바퀴벌레 튀김 이런 것도 먹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가리는 음식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사진을 특별히 또 고른 이유는 제가 다 좋아하긴 하는데 벌써 한 7년 정도 넘었을 것 같아요. 제가 꽤 20대 초중반, 초반 그때쯤에 한의 제가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한의원에 갔어요. 제가 사실 간호학과인데 한의원을 다닌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상하네요. 되게 한의원을 어릴 때부터 좀 어쩌다가 왜 갔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어떻게 찾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팔체질이라는 게 있다고 해서 그거를 검사를 받아 보려고 '내 체질은 뭐지? 체질에 맞게 잘 먹으면 건강에 좋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 검사를 했어요. 근데 금체질, 그중에서도 금음체질인데 그냥 크게 말하면 금체질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금체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금체질이 어떤 체질이냐면 밀가루랑 모든 육류가 맞지 않대요. 그리고 어. 사실은 커피, 유제품, 그다음에 견과류 이런 것도 대부분 맞지 않아요. 대체 뭘 먹냐 싶잖아요. 그러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 그런 말 있죠. "그 나물에 그 밥이다."라고 하는 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엔 말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밀가루랑 육류 빼면 정말 먹을 게 없어요. 지금은 진짜 그래도 많아진 편이거든요. 그런 자기 몸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비건 식당이 많아져서 괜찮지만 제가 처음 팔체질을 시작할 때는 정말 없었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어 그때 원장님이 해 주신 말씀이 "안 먹으려고 하지 말고 좋은 거 먼저 챙겨 먹어라."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서 저한테 그나마 몸에 좋은 과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포도나 뭐 바나나
이런 과일들을 좀 찾아 먹기 시작했고 그러다가는 뭐 쭈꾸미, 회, 초밥 이런 것들을 친구들이랑 먹기 시작하면서 쪼끔씩 이 체질식에 적응을 해 갔어요. 그래서 음. 지금도 회를 주변 사람들과 좀 잘 먹는 편이고 "회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뭐 쭈삼 불고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네. 쭈꾸미랑 삼겹살이 나오면은 저는 좀 쭈꾸미 위주로 먹고 상대방은 삼겹살 위주로 먹고 요런 것들의 그 타협점 지점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아니 어린데 무슨 건강에 그렇게 관심이 많냐. 이런 걸 그렇게까지 지켜야 되냐. 나는 다 잘 맞던데.' 이렇게 하는데 이건 제가 금체질이어서 이게 안 맞는 거지 누군가한테는 인제 육류 같은 거는 충분히 잘 맞을 수 있고 저는 저희 시어머님이 인정할 정도로 "너는 어린애가 참 이런 데 건강에 참 관심 많다. 너처럼 이렇게 챙기는 애는 처음 봤다."라고 하실 정도로 좀 챙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이 처음에 금체질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제가 문진표에다가는 막 "밀가루 먹고 소화가 안 된다." 막 "아니요. 전 너무 잘 되는데요. 육류 먹고도 너무 소화 잘 되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원장님이 "지금 어려서 그렇다. 나이가 들면 다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믿을 수 없지만 그래도 '한 번은 해 보자.' 싶어서 모든 육류랑 밀가루를 정말 끊고 안 먹어 봤어요. 그랬더니 제 음. 몸 컨디션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느낄 정도로. 그래서 오. 믿고 싶지 않았는데 믿을 수밖에 어쩔 수 없었네. 없이 믿게 되고 제가 음. 사실은 믿지 않고서 몰래 다른 팔체질 한의원을 찾아가 봤어요. 믿고 싶지 않아서 이 결과를. 그래서 거기서 진단을 한 번 다시 받았는데 금체질이 나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아 이게 맞구나.'라고 좀 수용을 하고서 그때부터 지금 벌써 한 8년 정도 쪼금씩 음. 제 식단을 바꿔 와서 지금은 제가 더 컨디션을 좋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이 식단 관리를 좀 하는 편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러시구나. 특별히 뭐 아파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체질에 맞춰서 먹을 때 훨씬 좋으니까 그렇게 변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전혀 아픈 적 없고요. 음. '건강은 건강할 때 챙겨야 된다.'라는 이제 음. 모토가 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있습니다. 아유 그렇게 건강을 해치지 않고도 건강을 챙길 수 있다면은 그게 최상이죠. 예. 잠깐만요. 해시태그 아티스트님, 꽃밭의 꼬물이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은 초대 손님 성생님과 그 아까 콘텐츠에 대해서는 이야기했고 지금 음식 이야기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반갑고요. 아까 채팅창을 보고 제가 늦어 버렸는데 그 나야오 님이 친구들과 처음 간 그러니까 부모님 없이 처음 간 해수욕장이 망상 해수욕장이었다네요. 그리고 수직큐 님은 "배고파졌어요." 소리를 왜 후원 1,000원을 넣으면서 "배고파졌어요." 하시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읽어 뭐 달라고. 그러게 이 뭐 항상 이 시간에 먹는 거 이야기하면은 진짜 배신이 배신이에요. 자 다음 사진 넘어갈게요. 예. 네. 와우. 이거는 식욕을 떨어뜨릴 사진입니다. 이거는 말차 종류 같은데 뭘까요? 말차 아니고요. 그린 스무디라고 아 불리는 그렇게 제가 웬만하면 매일 챙겨 먹는 초록초록한 스무디입니다. 초록색을 그러면 되게 좋아하 야채로 만든 스무디네요? 네. 여기에는 정말 채소만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고 그때그때 쪼금씩 다르게 만들기는 해서요. 근데 아마 기본적으로 저 보통 양배추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브로콜리. 듣기만 해도 싫어하실 분이 있으실 것 케일은 안 같은데. 들어가나요? 뭐 어떤 거요? 케일. 케일은 제가 한번 넣어 봤거든요. 네. 근데 좋지 않습니다. 너무 케일이 시죠? 식이섬유가 그 밑에 아. 부분에 너무 많아 가지고 좀 많이 입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음. 한 번 넣어 봤지만 썩 좋지 않았고 아. 그다음에 치커리나 상추 요런 것들을 하나씩 넣고 그다음에 미나리나 샐러리 요런 종류도 하나 넣어서 갈아요. 살짝 데칠 거는 데치고 미나리는 잠깐 데치고 양배추나 그다음에 브로콜리 같은 것들은 살짝 쪄요. 살짝 쪄서 믹서기에 레몬즙이랑 그다음 알룰로스 같이 대체 당 같은 것들을 넣는데 저는 요즘 괜찮아서 빼고 먹는 편이고
스테비아나 알룰로스를 넣으셔도 되고 처음 드시는 분들은 저는 그냥 레몬즙 같은 거나 그다음에 애플 사이더 비니거라고 해서 사과 식초 같은 것들을 좀 넣어서 같이 먹는 편입니다. 듣기만 해도 식욕이 음. 떨어지시죠? 아니 그렇진 않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는 진짜 않거든요. 근데 이것을 매일 그러면 직접 만들어서 드신다는 거예요? 매일 만들기는 진짜 그렇게 먹으면 정말 베스트지만 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한 예예. 일 주일치 정도, 5 음. 일에서 7 일치, 적으면 1 리터에서 많으면 2 리터 정도 만들어서 일 주일 동안 나눠 마십니다. 냉장 보관이 돼요? 이렇게 해도?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찌거나 데친 다음에 찬물로 이렇게 잘 샤워를 시켜 줘서 갈면은 갈변도 안 되고 레몬즙을 같이 넣기 때문에 음. 산성이어서 아 갈변도 안 되고 맛도 레몬즙 때문에 상하지 갈변이 안 않게 되겠네. 예예. 네 일 주일 정도는 보관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러면 적어도 이 스무디에는 어쨌든 야채 스무디에는 단맛이 들어가는 것은 따로 없네요. 뭐 꿀이라든지 그죠? 네. 그러니까 대체당으로 음. 꿀이나 설탕은 인제 당분이 많으니까 네. 인제 당을 높이지 않을 수 있는 스테비아나 음. 알룰로스 같은 것들을 넣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이 맛에 좀 익숙해져서 굳이 넣지 않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워낙 일반식이나 간식에서 당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굳이 이 스무디에까지 당을 넣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아니 당을 뭐 먹기 취하기 위해서 먹는다기보다도 이걸 먹기가 좀 뭐라나 버거우니까 그렇게 넣는 거 아닐까요? 나는 다른 어 사람들이 혹시 이렇게 하면서. 예. 여기에 애호박이나 아보카도도 들어가는데 이 비율을 잘 맞추면요. 약간 쪼끔 밍밍한 키위 주스 맛 같이 나기도 하거든요. 자기 그렇죠. 암시 체내를 잘 거시면 키위 맛이 납니다. 여러분들 이 음식에 나는 이런 거 뭐 너무 잘 먹을 수 있다 하는 분들 손 한번 들어 봐 주실래요? 어 아무도 없 제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한 분 있다. 어 한직구 님. 오. 역시 역시 그래 수지큐님 건강하세요. 우시는데요. 죄송해요. 못 먹어요. 아이 진짜 일반인들한테 뭐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은 이걸 먹는다는 자체가 나는 처음에 진짜 말차가 하기가 좀 더 걸쭉하네 말차보다는. 녹차로 만든 일본식 말차인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건강에는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유리별 님 오셨네. 유리별 님도 기가 좀 간지르셨는가 봐요. 제가 미덥 전에 유리별 님 이야기를 잠시 했었거든요. 사진은 엄마 나야오님 댓글이 몰래 너무 웃겨서. 한번 해 봐. 네. 그러고 보니까 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네. 엄마 몰래 화분에 보내 놓고는. 근데 요거는 저희 아. 어머님도 별로 안 드시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방법은요 여러분 제 남편한테 요즘에는 안 만들어 주는데 처음 결혼 초기에는 과일 비율을 높여 가지고 키위랑 바나나, 케일 주스를 많이 만들어 줬고요. 이제 쪼금씩 케일의 비율을 높여 가지고 먹였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냥 제 삶이 바빠서 굳이 그거 따로 만들어 주지는 않고 제 몸만 챙기고 있는데 이제 그래도 좀 '건강을 생각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과일 비율을 높여서 처음에 만들어 보시고 점점 그 비율을 줄여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음. 나는 아까 유리별님만 봤는데 어린 왕자님도 같이 들어와 계시네. 짝꿍이 같이 들어왔어요. 누나님도 어서 오시고요. 아까 이 미덥 전에 두 분 이야기했고 특히 유리별님 어제 내가 댄스 보고 너무 감동받았다는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아무튼 유리별님 짱입니다. 저는 사실 홍보하러 예. 나중에 홍보할 시간 제가 까먹어도 "홍보할 시간 준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 주시고 쪼끔은 지금은 선생님하고 토크쇼를 하고 있으니까 쪼금 기다려 주십시오, 어린 왕자님. 예. 어린 왕자님 홍보 안 와도 내가 이 다음 시간이 어린 왕자님 미덥 시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 책 일러 주는 맞아요. 안 그래도 안내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다음 장 또 넘어가 볼게요. 이건 또 뭐죠? 아
요거는 제가 아까 전에 그 강의한다고 했던 것들 중에 이제 크게 3 가지 분야 중에 하나인 진로 특강 나갔을 때 그냥 현수막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인제 진로 잡기 요즘에는 고등학생들의 아예 그 시간표 중에 진로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되게 다양한 직업인들을 직접 만나기도 하는 시간을 학교에서 마련하기도 하는데요. 그랬을 때 제가 간호사로 이제 직업 특강을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간호사를 바탕으로 성교육 강의를 하고 있지만 그전에 대학병원에서는 중환자실이랑 수술실 에서도 일을 했었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너무 힘들어 가지고 '간호사 못 하겠다.' 하고 때려치우고 나오면서 그럼 뭐 해 먹고 살지?'를 고민하다가 이제 '성교육을 다시 공부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이걸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건강증진센터도 하고 요양병원에도 가고, 그다음에 또 코로나 때는 막 TV에서 간호사 부족하다면 가기도 하고, 그래서 한 10 군데 정도는 못해도 직장을 옮겨 다니면서 오. 알바, 저에겐 정규직으로 아무리 계약서를 써도 제 마인드에는 그냥 '잠깐 돈을 벌기 위한 알바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또 학생들에게는 간호사가 이렇게 다양한 데서 일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너네가 생각하는 것 말고도 훨씬 더 광범위하고 다채로운 일들을 할 수 있는 직업이야라고 알려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원래 청소년을 뭐 성교육으로 만나기 시작했지만 지금은 진로 특강에서도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있고, 솔직히 성교육에 비해서 이 강의 준비는 그냥 제 경험을 말하는 거니까 크게 준비하지 않아도 강의 평가가 너무 좋은, 그래서 저도 너무 신나게 강의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러시구나. 아 자 어린 왕자님 그다음에 꽃밭집 고모님 후원 감사드리고 다른 후원해 주신 분들도 다들 감사드립니다. 간호사라는 직종이 힘이 들어서 그 병원 근무를 그만두고 이래 지금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야간 근무도 많고 그래서 더 그렇죠? 사실 저는 수술실에서 일을 했어서 네. 야간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음. 그전에는 그 중환자실에서 야간 근무가 있는 3 교대라고 하는 근무를 했을 때에도 그 나이트 근무가 힘들다고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지는 않았고 업무 음. 자체가 저한테 맞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람 만나고 이런 그렇군요. 걸 좋아하는데 간호사가 사람을 대하긴 하지만 사람을 대하면서 하는 내가 업무 중심의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음. 못하지는 않지만 '좋아하는 일은 정말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런 거 있죠. 제가 지금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평가가 숙명처럼 따라오는 직업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했을 때 성취감이 훨씬 더 커지거든요. 근데 그렇죠. 간호사 일은 잘하면 본전, 못하면 굉장히 예. 욕을 많이 먹는 그런 항상 직업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자 보조역이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잘해야 본전인 일도 저한테는 썩 저에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간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되게 어린 나이에 보통 간호사는 휴학 같은 것들 전혀 하지 않고 나름 취업이 잘 되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초봉은 꽤 높은 편이에요. 하지만 그게 시간이 지난다고 연봉 상승률은 높은 직업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직업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장 또 넘겨 볼게요. 와우 드디어 현생 얼굴이 나오기 시작한다. 예. 이게 이거는 어디 애들 대상으로 이렇게 같이 만난 사진인가요? 요거는 딱 사실 정확한 학교명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제 초등학생이고요. 딱 봐도. 그다음에 아마 성교육했을 때 찍은 사진일 거예요. 초등학생은 대부분 다 성교육으로 나가고 있어서. 음. 그래서 요거는 찍고 싶은 사람만 이제 오라고 해서 찍거든요. 그러면 음. 아이들이 찍고 싶은 사람만 앞으로 나와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내가 이거 SNS에 올려도 되겠니?" 이렇게 허락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찍는 거는 동의했지만 올리는 건 동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너네도 음. 이제 이런 걸 친구한테 할 때 해라."라는 것을 제가
몸소 실천으로 좀 보여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음. 그중에 하나를 또 이야기를 해 보면 사실 뭐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뭐 그래도 보면은 아마 보이실 텐데 전혀 화장을 하지 않고 특히 성교육은 화장을 하지 않은 채로 수업에 나가요. 어 되게 그 왜 특히나 그렇죠? 여자 네. 왜 그런가요? 특히나 여자 강사 치고 그런 사람 없을 거고 심지어 양육자 대상 교육할 때도 어머님들 앉아 계신데 진짜 쌩얼로 가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옷을 막 입지는 않지만 뭐 편하게 입을 때도 있긴 하지만 중간에 강의 중간에 설명을 해 드려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자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뭐 "화장을 하는 게 문제다."라고 해서 뭐 다이소에서도 뭐 "초등학생한테는 화장품을 팔지 않는다." 이런 문구도 있기도 한데 사실 저는 그게 다 어른들에게서 아이들이 학습된 거 사회화된 음.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음. 평소에 집에서 아빠는 화장하는 거 못 보잖아요. 근데 엄마는 꼭 막 누굴 만나러 가면 화장을 하고 뭔가 화장을 안 했으면은 '아 이거 얼른 해야 되는데.'라고 쪼끔이라도 5 분이라도 화장을 하는 모습을 아이들은 대부분 보거든요. 그러면 여자아이들은 '나는 나도 화장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고 남자애들은 '난 안 해도 돼.' 물론 연예인들을 보면 남자들도 많이 하지만 여자들이 훨씬 더 눈에 띄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른들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 저는 아이들한테 "너네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라는 메시지를 말로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을 다른 선생님이나 엄마들이 아무리 해도 아이들이 듣지 않는 이유는 엄마나 선생님이 화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자는. 음. 음. 그래서 아이들이 막 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제가 "야 너네 그거 안 해도 괜찮아."라고 "안 해도 예뻐."라고 말을 더 자신 있게 해줄 수 있는 거고 보통은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선생님도 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랬을 음. 때 저한테는 그 말을 적어도 못 하죠. 그러고 '진짜 안 해도 되는구나.'라는 것을 조금씩이나마 생각을 할 수 있게 제가 강의 나갈 때 특히나 성교육은 화장을 따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계자라 님께서 화장하신 줄 알았대요. 예. 그리고 "그때 치마 화장은 제가 선 넘은 발언 성향이 보수적이어서 미안해서." 아 또 어린 왕자님이 그 미드업에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신 바가 있는 모양이네요. 뭐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너무 그럼요. 좋은 그 사과 받습니다, 예예. 류장자님. 예 알겠습니다. 아 나 이렇게 애들 사진 보니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네요. 애들의 질문 이렇게 성교육을 할 때 어느 정도 질문이 나오고 있는지 애들이 뭘 궁금해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면 저한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슥 이제 또 참여자분들을 슬쩍 봤고요. 네. 아이들이 그런 거 일부러 막 질문하는 경우 많아요. 이제 4, 5, 6 학년 이렇게 많이 외부 강사를 초빙을 하는데 최근에도 뭐 5 학년 교실에 가면 애들이 일부러 물어봐요. "선생님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막 쉬는 시간에 와 가지고 이제 친해져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음. 다 아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친구들. 그러면은 음. 이제 막 "자 이거 아는 사람 손 들어 봐." 해 가지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막 "너 아는데 그러지?" 이러면서 "기다려 봐." 이러면서 다른 아는 아이들을 찾으면 또 누가 손을 들어요. 그래서 음. "오케이. 얘가 안돼. 한번 들어 보자." 이러고 그 손든 친구한테 설명을 시켜요. 그러면 그 음. 손든 친구가 막 열심히 설명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음. "오케이. 너 이렇게 설명했어. 잘 들었지? 알아들었어?" 그러면 사실 걔 알고 있는 거여 가지고 그렇죠. 예. 알았다고 이렇게 끄덕이거든요. 근데 음. 혹시라도 정말 모르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설명을 충분히 해 준다. 그리고 요즘 음. 친구들은 뭐 연애를 되게 많이 해요. 유행처럼 그 반이나 학교에 연애하는 친구가 있다. 그럼 번집니다. 유행이에요 거의 뭐. 그래서 음. 연애하면은 이 친구랑 뭐 스킨십 이런 질문을 사적으로 하는 친구도 있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채널로 연락 와서 뭐 문자같이 와 가지고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 친구도 있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강의 주제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원래 "성교육 강의를 했다."라는 게 이제 강의를 이야기하다 보면은 또 나오기도 하니까 그러면 쉬는 시간에 막 와 가지고 자기가 남자 친구랑 관계를 했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이어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을 또 털어놓기도 해요. 음.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사실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느 정도 어떤 질문이 올지 싶는데 과연 초등학생들이 요즘 뭐 아주 초등학교 일찌감치 뭐 자기들끼리 인제 연애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과연 그렇게 하면서 그냥 그 친구들도 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성을 바라보는지 이런 게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실 엄청 관심 많습니다. 아 그렇구나. 참 이 멀티미디어가 그러니까 알파 세대들은 정말 대단한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것들이 생기게 되겠다는 또 혼자 생각도 해 보게 되네요. 네. 수경옥 님, 어른아이 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럼 다음 장 또 넘겨 볼게요. 예. 이거는 어디예요? 이거는 제가 가본 호텔 중에 가장 좋은 강릉에 있는 씨마크 호텔이고요. 호텔 로비에 저밖에 없어 가지고 어. 남편이랑 같이 호캉스를 한번 갔다 왔는데, 제가 막 돈이 많아서 이렇게 호캉스를 가는 그런 사람은 아직 아니고요. 제 음. 바람 중에 하나지만 어 4월 말에 갔다 왔고, 실제로는 올해 초에 내고왕이라는 유튜브에서 "여기 어때?" 할인을 해 줬어요. 그래서 그래요? 30% 할인을 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예. 그걸 가지고 저렴한데 어디를 가기는 그러니까 무려 30% 할인인데 가 보고 싶었던, 인제 즐겨찾기를 해 두었던 씨마크를 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강릉이 요즘 엄청 핫해졌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는 사람들이 여행을 못 가니까 "여기는 돈이 있어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호텔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들었어서 저장을 해 뒀었고, 이제 음. 30% 할인을 받아서 놀러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음. 카페나 어디를 가더라도 사실 음 즐기는 거 잠깐이고 바다를 보면서 제 원래 할 일, 약간 지금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노마드처럼 어 반쯤은 좋고 반쯤은 뭐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이렇게 놀러 가서도 일을 하는 게 좀 일상인, 그래서 바다를 이렇게 쫙 바라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제 올해 첫 여행 중에 하나였던, 거의 음. 첫 번째, 두 번째로 가본 호캉스였어요. 바다 보는 걸 좋아합니다. 저도 진짜 똑같거든요. 어제도 성지호 해변에서 파도 바라보면서 잤듯이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가장 하고 싶은 게 파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어제는 비가 와 가지고 파도 높이가 좀 높았어요, 바람도 많이 불고 해 가지고. 근데 같이 있는 제 아내가 제가 높은 파도 특히 태풍 오는 시점에서 파도 보는 걸 예전에 엄청 즐겼던 걸 아니까 "파도가 높으니까 좋지." 이런 옆에서 말하는데 진짜 높은 파도 보니까 오늘 또 아까 제가 유튜브에 이미 올렸는데 그 양양에서 하얀꿈님 만나고 올라오는 길에 몽돌 해변이 있어요. 저쪽에 양양 쪽에 정암 해변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고 부분에서 몽돌 해변에 파도가 너무 높고 좋아 가지고 잠시 차를 멈추고 동영상 몇 개 찍어 가지고 그걸 짧게 1분 안 되게 편집을 해 가지고 올린 게 있는데 그만큼 저도 파도를 좋아합니다. 진짜 환상적이에요. 그냥 파도 안 치더라도 바다를 바라보고 파도멍 제가 그냥 이름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보고만 있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죠? 매력 있죠. 그냥 가만히 음. 바다 멍 때리기 너무 좋죠. 그러니까요. 예. 그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바다에 그러니까 시사이드 아파트나 호텔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우울증을 오히려 치료하는데 리버사이드는 오히려 우울증이 생기게 한다. 그러면 또 한강변에 사는 사람들이 다 "나는 아니야. 반대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하는 것을 들었는데 실제 저도 강을 바라보고 가끔은 이렇게 행주산성 쪽에 가서 강 바라보고 있기도 하는데 너무 변화가 없는 부분에서 쪼끔 그런 부분도 한편으로 이해는 돼요. 그런데 바다는 항상 파도에 의해서 변화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훨씬 더 좋아요. 그냥 좋아요란 말을 밖에 표현을 못 하겠네. 그 좋음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 이 말에 아쉬울 때가 있죠. 그러니까요. 예예.
자, 다음 장. 자, 여러분들 아름다운 선생님 실물 현생 얼굴을 영접하셨으니까 다음 장도 넘겨 보겠습니다. 아 어우. 예 잠깐 쪼끔만 얘기하고 이제 이것도 씨마크여 가지고 예. 잠깐만 얘기하고 넘겨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예. 같은 어 심마이크였구나. 성인이 되고 수영장에 한국에서 간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음. 거의. 기억이 안 나요. 캐리비안 베이를 20살 이후로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 이 그랬구나. 호캉스를 가기 위해서 전날에 급하게 남편이랑 여기가 수영복만 된다고 해 가지고 래시가드나 음. 백화점에 급히 가서 구매를 해서 호캉스를 떠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래서 너무 여기 아쉬운 게요. 밤에 늦게는 수영장 안 한 줄 알고 있어요. 근데 보통 아침에는 수영장을 여는데 여기 체스터스톤도 수영장이 있거든요. 온천 수영장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준비를 다 해 왔는데 내일이 수영장을 문을 닫는 날이라서 수영을 못 한답니다. 아 어떡해. 그래서 너무 하필. 안타까워요. 그래서 할 수 없죠 뭐. 그래서 수영장은 일산에 가서 제가 다니는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 장 또 넘겨 보겠습니다. 예. 넘어가라. 예. 오우. 이거 뭐 거의 CF 찍는 것 같은데요. 이거 뭐 잘 건진 사진입니다. 여기도 강릉인가요? 아니면 다른 곳인가요? 제주도 같기도 하고. 맞아요. 뒤에 보면 바위가 좀 다르죠. 그래서 예. 여기는 제주도고 진짜 저도 바다를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실 옛날에는 바다랑 산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바다였는데 요즘에는 좀 산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바다를 좋아하는 마음은 여전한 것 같고 요것도 그래서 이것도 3 월에 이번에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남편이랑 어 제가 바다를 어릴 때부터 동해 바다를 많이 보고 제주도는 옛날에는 많이 꽤 갔던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서는 한 번 딱 갔다 왔어요. 이것까지 포함하면 2번인데 음. 남편이 제가 코로나 시국에 처음 코로나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진짜 올스탑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비행기표가 정말 저렴하게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왕복 항공 하 왕복 항공권이 유류비 포함해서 3만 원이 안 됐어요. 저는 제주도는 아니지만 부산을 그렇게 맨날 출장 다니면서 싸게 출장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쌌어요. 역시 그러니깐요. 그때 정말 저렴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제주도를 같이 갔다 왔는데 그 기억이 좋았어 가지고 한 2 년여 만에 다시 한번 제주도를 같이 찾았었습니다. 음. 남편이랑 약간 지금 얘기한 것까지만 보면 정말 욜로족처럼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 그려 놓 있는 사진 외에는 정말 열심히 살고 나머지 이런 행복한 순간을 좀 만끽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다시금 드네요. 네. 어쨌든 뭐 저는 항상 여행 이야기할 때는요. 여행이 먼 데 있는 게 아니고 잠시 집 옆에 가서 그냥 차 한잔 해도 그게 여행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멀리 뭐 제주도, 해외 이렇게 또 갈 수 있는 것이니까 각자의 여건에 맞게끔 내 일상을 조금 탈피한다는 분위기에서 분위기만 살짝 바꿔도 여행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어렵게 막 준비를 많이 해서 다니는 게 여행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미 많이 다니시고 있는 선생님이지만은 좀 더 남편과 함께 그렇게 제주도가 아니더라도 근처에 있는 좋은 곳이라도 좀 자주 나들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 사진 제목이 "아 돈 떨어졌다." 이렇게 아 5 계산하기 원 5만 원권인 거 아니에요, 이 정도 표정이면? 그러게요. 유머가 있으시네 계산하니. 예. 자, 사진 설명은 여기서 끝났어요. 예, 사진은 선생님 대학교 학교 다닐 때 약간 우울증 앓을 때도 있었어요? 저요? 음. 저 학교는 아니고 대학병원 다닐 때 음. 잠깐 약을 복용할 정도로 힘들었던 때는 있습니다. 그때 그런 것들이 어쨌든 직장인데 거기에 뭔가 나의 성격하고 안 맞는 그런 것들이 결국 우울증까지도 가게 만드는 것 같아. 그죠? 네 맞아요. 그때는 사실 여러모로 상황이 좋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약간 모든 음. 것들이. 음. 주변에 모든 지지 체계가 무너졌다고 해야 되나? 음. 좀 그랬어요. 음. 자, 이 점에서 이게 또 기록에 남는 것이기도 하니까 우리 왜 TV 출연하면은 영상 편지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사랑스러운 2000일을 기억해 하는 사랑스러운 남편에게 메시지 하나 좀 던져 주시죠. 칭찬 메시지. 음. 남편이 바로 옆에 있는데 이어폰을 끼고 있기는 해서 예. 어 굉장히 낯설고 어색한 이 느낌. 이런 거 자주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시켜도요. 아내 사랑한다 소리를 막 거침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 그런 거는 얼마든지 하죠. 근데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좋을까? 좀 예. 난감하기도 한데 제가 사랑하는 네 남편 우주 우리가 벌써 2000 일이 넘었다는 게 새삼 놀랍기도 하고 시간이 빠르다고 생각이 든다. 어쩌면 우리가 결혼한 지 만 4 년이 안 됐지만 다른 그런 신혼부부들에 비해서 훨씬 더 밀도 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아. 신혼여행도 70 일이나 함께 다녀오고 이제 함께 산티아고를 걸으면서 싸웠던 그 이유 그대로 4 년을 더 싸워오면서 이제는 지금도 뭐 투닥이기는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그 화해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 만큼 우리 앞으로의 시간도 더 깊이 있고 좋은 시간으로 가득하기를 바라. 2000일 챙겨줘서 고맙고 3000 일에는 더 큰 꽃다발 기대할게. 사랑해.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까요? 아, 정말 사랑스러운 영상 편지입니다. 진짜 내가 사실은 산티아고 순례길 저도 사실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었는데 오. 지금은 조금 뒤로 밀렸지만은 아. 혹시 캐톨릭이세요? 저 남편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요. 음. 저는 날라리 신도 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래서 70 일을 또 선택으로 신혼여행 갔다는 말을 제가 그래서 인제 그 신혼여행을 70 일은 안 봤고 고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참 질문을 하고 싶은데 벌써 10 시가 넘어서 가지고 그래서 짧게 그때 순례길에 신혼여행이고 또 순례길을 하면서 어 기억나는 짧은 에피소드 하나만 좀 들려 주실 수 있을까요? 음. 아. 기억나는 거. 약간 인생을 길에 되게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 거기를 걸으면서 되게 많이 그걸 느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때의 길을 하루에 20-30 킬로씩 걸으면서 싸웠던 이유가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이 싸우더라고요. 예를 들면 음. 저는 하루에 목표를 되게 딱 세우고서 '여기까지 가야 돼.' 하고 중간에 계속해서 확인을 하는 음. 스타일이어서 그날 걸으면서도 계속 "몇 시야? 우리 얼만큼 왔어? 몇 킬로 남았어?" 이걸 확인을 하는데 남편은 그걸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럴 거면 너가 확인을 해라. 나는 음. 그냥 걸으면 안 되냐. 그냥 지금 그냥 걸어가면 언젠간 나오잖아."라고 말을 하는데 저희의 삶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 올해 뭐 할까?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내년에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하고 어떻게 어디로 나가면 될까?'를 계획하는데 남편은 되겠지. 내년 되면은 찾아보자."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음. 되게 많이 싸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리딩하는 느낌이기는 한데 7살 차이 나거든요, 남편이랑. 음. 꽤 나이 차이가 나는 편이지만 이 유전자의 힘으로 신혼여행하면서 뭐 "남매냐?"라는 소리도 되게 많이 듣고 오. "남동생이냐?" 이런 소리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혼부부 같다."는 것보다는 이제 "누나랑 남동생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게 가장 많이 설마 기억에 남네요. 연하 남편은 아니죠? 7살 저보다 많으신데 그러니까 저보다 얼마나 동안이길래. 이건 유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어. 어 부부 싸움을 뭐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하면은 빨리 화해를 하는 편이에요? 이제는 진짜 빨리 해요. 음. 토요
아 일요일. 네. 잠깐만 어제군요. 한참 된 것 같은데 어제였다. 어제도 아침에 굉장히 싸웠죠. 음. 남편이 제가 좀 잘못을 했기는 했는데 말을 근데 저도 잠결에 한 거여 가지고 이제 남편이 되게 화가 났는데 한 제가 바로 미안하다고 해서 한 5분 음. 만에 풀렸어요. 오, 번개처럼. 맞아요. 저도 사실은 30몇 년을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누가 할 것 없이 빨리 화해해 버리면요. 뭐 칼로 물베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제 화해가 되고 설령 그때는 용서가 안 되더라도 형식적으로 일단은 화해는 된 거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뭐 한마디 좀 쓸데없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탠다면은 부부 관계, 결혼 생활은 다름을 인정하는 게 부부 관계가 아니냐. 어차피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왔던 두 사람이 만나서 어 같이 생활하는 건데 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다름 때문에 자주 부부 싸움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트러블도 있게 되는데 다름을 인정해 버리면은 그런 부분이 인제 사실은 부부싸움이란 게 있을 수가 없는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고렇게 살면은 지금처럼 행복하게 좀 더 살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미 뭐 몇 년 만에 그렇게 딱 부부싸움 하자마자 바로 사과하고 이럴 정도면은 완벽한 사실은 부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또 제가 배우러 생각할 때 한번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평소 때 가장 미련한 사람을 부부싸움하고 1주 동안 말 안 하고 아침에 밥도 못 얻어 먹고 다니는 사람을 제일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이라고 제가 칭합니다. 얼마나 일주일이나. 불편합니까? 그렇게 일 주일 동안 말 안 하고 산다는 게.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설령 잘못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잘못했다고 이야기 형식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해 주면요. 그게 나중에 다 이해가 되고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부부싸움에 누가 옳고 그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자, 오늘 어쨌든 10 분인가 초과한 시간까지 이렇게 선생님과 같이 어쨌든 교육 이야기도 했고 또 결혼 생활 이야기도 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알찬 네 1 시간이 되지 않았나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선생님께 질문 사항이 있을까요? 채팅창이나 마이크 여시고. 예. 아 질문하겠습니다. 네네. 네 선생님 앞으로 만약에 살고 싶은 아파트 브랜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와, 너무 뜬금없다. 계절하니 뭐 어쨌든 즐거운 말도 많이 남겨 주셨는데 웬 아파트 브랜드를 또 질문하시지. 아 예. 네네. 앞으로 청약 당첨도 되시고 이제 여러 가지 또 밀고 나가실 텐데 가장 선호하시는 아파트 브랜드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자, 현명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진짜 호봉님 예. 이런 질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몰라. 자라님 혹시 그게 왜 궁금했는지 혹시 질문 드려도 될까요? 아 이런 거에도 이제 익숙해지셔야죠. 어떤 거죠? 네. 이제 앞으로 이제 또 독립하실 거잖아요 결국은. 네네. 네 그러면 또 이제 어떤 게 결정하실 건지 요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 제가 진짜 이런 거를 모르거든요. 제가 그래요? 그리고 지금까지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주택을 살았었어요 계속. 거의 음. 뭐 한 집에서 어 초등학교 그전부터 대학생 때까지 한 집에서 쭉 살았어 가지고 그것도 아파트가 아니어 가지고 정말 아파트에 관련해서는 잘 모르는데 지금은 얻어 얹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 언젠가의 꿈은 '용산구 쪽에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한남더 힐 정도는 살아야지 내가 좀 '이번 삶 잘 살았다. 성공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살았다.'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면 다 좋다. 어쨌든 위치는 용산이다. 이 정도로 마무리돼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죄송한데 한남더일은 브랜드가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브랜드 말고 전 거기서 살고 싶어요. 브랜드가 중요한 게 저는 딱 거기를 살고 싶습니다.
쪼끔 계자라님은 호황 좋아하시는 브랜드가 있어요. 혹시 어디 건설회사 근무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고 저는 이제 자이 아파트를 선호해서 혹시 아.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자이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자이가 이제 뭔가 좀 깔끔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그 음. 서 선호도의 차이도 있고 뭔가 네 저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포인트들이 그렇구나.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보통 이런 거 선택할 때 아파트를 자이 아파트 물론 같은 단지 내에 자이도 있고 레미안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으면은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위치 그다음에 방향 이런 거 그쵸. 보고 결정하는 거 아닌가 브랜드보다. 아니 그나 아무튼 특이한 아 질문이라서. 아파트는 그런 건 너무 직접적일 것 같아서 네 또 아 나름 아 그렇군요. 네. 전혀요. 저는 아주 명확합니다. 어디 살고 싶으신가요? 그럼 동네를? 한남더 힐이요. 좀 허황된 거 말고 현실적인 부탁을 허황되다니요. 드립니다. 자라님 지금 제가 아직 한창인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건가요? 수직 퀴즈 미김씨 욕 다 먹이는. 아 네 한남들 시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질문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계절아님 덕분에 더 웃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 나름대로 또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계절아님께서는 저 뭡니까? 제가 이렇게 발음하기가 좀 송구스러운 닉네임이신데요. 어쨌든 간에 계절아님 자이를 좋아하신답니다. 그러시군요. 다른 분들은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수지키 님은 질문 없으세요? 다들 이렇게 수지키님 질문하다면은 질문 없다고 하십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이걸 뭐 수지키 님은 왜 갑자기 선생님한테 아부발언을 하세요? 아니 수지큐님이 제가 현생에서 아마 이프 분들을 지금 많이 만나 뵌 건 아닌데 네. 그중에서 수지큐님을 제일 많이 봐 가지고 아 좀 실제 현생에서 친밀합니다. 봤어요? 아 네네. 음 그렇구나. 계자라 님도 봐 보셨어요? 아 네 뵀습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질문이 이렇게 딱 막 그냥 전곡으로 그냥 들어오는구만. 아 그리고 네. 좀 뭐 거의 이제 또래 분들이어 가지고 좀 음. 그냥 많이 친해져서 요 정도까지는 받아줄 수 있는 사이인 것 같아요 음. 아마. 아무튼 맞습니다. 이 브랜드 안에서 제가 오늘 아양 꿈님을 만났듯이 좋은 인연을 만나 가지고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함부로 만나자마자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 번 미드업에 가고 어느 정도 교감이 닿는다면은 현생에서도 만나 가지고 그 관계가 이어지면은 그게 이 브랜드 생활의 제일 또 이상향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뭐 아바타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또 옛날 세대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이어져가 현생에서 만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오늘 수지 맞았네. 예. 자, 계자라님께서 예상했듯이 오늘 행복히 꽃차는요, 계자라님께 제가 드릴게요. 왜냐면은 뭘 축하드립니다. 아시고 지금 사실은 그렇게 대하창에 남겨주시기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그렇게 밖으로 하시면은 저는 세상에서 가장 열정적인 분을 제일 좋아합니다. 계자라님 파이팅. 자, 계자라님께 행복히 꽃차가 오늘은 돌아갔습니다. 음. 행복희님께서 혹시 올려줄지 지금 행복희님 채팅창에 올렸는데 DM 올려주시고요. 행복희님도 잠시 마이크 열고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 행복해님은 항상 이 점에 마이크 여신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 마이크가 안 되시나요? 네, 됩니다. 행복입니다. 네. 인스타 찾아온다고요? 자, 여기 네. DM으로 주시고요. 주소 3종, 이름, 성함, 전화번호 주시고요. 자, 늦게 들어서 죄송하고요. 자, 행복의 꽃차 미더분 금요일 저녁 8시입니다. 아시죠? 네. 자, 그리고요, 허목님, 제가 네. 11월부터 아직 네. 요번 주 한 주 남았죠? 11월부터 조금 변경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자, 병입니까? 꽃차 선물은 나눔하는데요. 음. 자, 차비를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비 아 차비. 2,000원. 아.
1년 공짜로 제가 꽃차 나눔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 꽃차 미더베드 차비 받기로 했습니다. 11월부터 차비 2,000원 받는 걸로 하고요. 주소 3종 DM 남겨주시고요. 자, 꽃차 미더 많이 참석 부탁드리고요. 호문 캠퍼 언제나 forever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항상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홍보 이미지에도 나왔듯이 힐링 캠프 시절부터 호몬 캠프까지 지금 31회째를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행복이 꽃차님께서 계속 후원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자, 오늘 감사합니다. 어쨌든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조금 또 인증샷을 같이 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예.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올리비에님 감사합니다. 금방까지 믿어보고 계시더만 어마어마한 분이 오셨는데 제가 같이 동시간대라서 미안해요, 올리비에님. 예. 저도 못 들었어요. 얼른 올려주시면 내일 모레. 잠깐 기다리세요. 선생님 재밌는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메타버스 호몽 채널에서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홍보라도 해야지. 자, 좋아요. 올라오셨나요?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선생님께서 뭐부터 할까요, 선생님? 저는 사랑에 관한 미덕을 하니까 하트 원하시는 거 얘도 좋고 얘도 좋고 예. 해볼까요? 자, 그러면 하트 하나, 둘, 셋. 어우,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한 개만 더 할게요. 박수는 스킵하고 선생님 최고야. 예. 최고야 엄지척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선생님 오늘 호몬 캠프 같이 한 소감 어떠셨는지 짧게 좀 이야기해 주시죠. 또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한 적이 또 있나 싶을 정도로 제가 또 거기다가 이번 한 달은 강의는 주말에만 하고 평일에는 거의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독감 아르바이트를 좀 해봤어요. 여러 가지를 좀 해보자 싶은 마음에 이제 삼성전기, 삼성종합기술원 이 대기업 체험 아르바이트를 해봤는데 제 와우. 이야기를 너무나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예. 또 오늘 같이 해서 너무 고맙고요. 자, 마무리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다들 와주시고 이렇게 함께 늦게까지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자, 오늘 속초에서 한 호몬 캠프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수고하셨어요. 예.